안녕하십니까. 한국 IDC 김민철 수석연구원입니다. 최근 글로벌 경제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요. 많은 기업의 경영 상황도 풍전등화와 같을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기업에서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고요. 디지털화를 통해 매일 발생하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이 기업의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경쟁 우위 선점을 위한 현명한 기업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퓨어스토리지 유재정 사장님과 김영석 이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금일 참석하신 CIO 분들께 간단한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퓨어스토리지 코리아 사장을 맡고 있는 유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퓨어스토리지 코리아에서 기술 총괄을 맡고 있는 김영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장님, 많은 기업에서 최근에 이제 이런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클라우드로도 전환을 확대하고 있고 AI나 빅데이터에 대한 투자도 늘리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이런 IT 업계에 오랜 경험을 가지고 계시는데 과거는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사장님이 보시는 지금 현재 IT 시장 현황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IT의 트렌드가 되게 많죠. AI, 빅데이터, 요즘에 들어서는 메타버스, 웹3까지 여러 가지 트렌드가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거지만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좀 진부하기는 하지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게 아닐까 사실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한 거의 15년 동안 들어왔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게 정체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한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속도도 단순한 속도가 아니라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상황에 적응하는 속도. 이게 첫째고, 두 번째가 보안. 내 자산을 어떻게 그 유연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보호할 수 있을 거냐. 그 세 번째가 이제 커스터머 인사이트, 고객의 인사이트를 다시 피드백 시스템으로 돌려서 경영 활동에 반영하는 이런 측면이 이 3가지로 요약될 수 있어요. 속도, 보안, 커스터머 인사이트. 사실 이걸 또 하나로 요약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결국 이거를 위해서는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이 어떻게 잘 정립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핵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점이 지금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 다가오는 변화의 시대에서는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을 어떻게 잘 구성하느냐, 이 전략을 어떻게 잘 짜느냐, 한 벤더에 락인이 되지 않고 유연한 환경으로 구축하느냐가 제가 생각하는 이제 첫 번째 꼭지일 것 같고요. 두 번째 꼭지는 물론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기업의 중요한 자산이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어떻게 보호하고 또 더군다나 문제가 생겼을 때 비즈니스의 중단에 없이 빨리 복구할 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 무중단 보호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점으로 지금 앞으로 계속 대두가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두 번째 꼭지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가 제가 유연성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유연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도 과거처럼 초기에 대단히 투자를 해서 구성하는 그러한 캐펙스 모델보다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구독형 모델이 사실 추세이고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세 번째 꼭지고 마지막으로는 네 번째로는 지금 훨씬 더 중요해졌죠. 기업 전체의 ESG를 어떻게 실행 항목으로 가져갈 거냐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져서 IT를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분들이나 혹은 전략을 결정하시는 분들이 기업 전체의 ESG 전략과 아울러서 IT의 ESG 전략을 어떻게 같이 잘 조화롭게 가져갈 수 있느냐. 이 4가지 화두가 저는 앞으로 더 중요해질 거라고 봅니다. 예. 오늘 많은 콘텐츠를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제가 하나하나씩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IT 기업에서 IT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많은 기업에서 생존 전략으로 이제 데이터를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IT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늘리고 있고 그리고 또 관련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의 노력이 동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제 글로벌 경제에서도 서플라이 이슈도
지속되고 있고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많은 기업의 지금 추가적인 투자에 대한 부담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데이터 관리 전략 어떻게 좀 추진할 수 있을까요? 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들이 이제 데이터 중심의 어떤 비즈니스를 꿈꾸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벌써 수십 년간 진행해 왔고 검토해 오고 계십니다. 그 중심에 제일 중요한 것이 통합된 데이터 서비스 아키텍처를 어떻게 구축하느냐, 그리고 인프라를 어떻게 잘 구축하느냐에 답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데이터 서비스라고 표현을 드렸는데요. 왜 저희가 데이터 서비스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서비스가 뭘까요? 제가 생각하는 서비스는 어떠한 것을 원하는 것을 요청했을 때 만족할 만한 수준의 응답을 받는 것, 그게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 서비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들이 어떠한 경쟁력 있는 의사결정, 그리고 나아가기 위해서 데이터를 접근할 때 언제 어디서든 쉽게 빠르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요. 이렇게 접근한 데이터를 잘 활용해서 가장 최고의 결과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결국은 두 가지 관점으로 데이터를 어떻게 잘 접근하느냐, 접근 방법, 그리고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활용 관점에서 아키텍처를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 주제로 다시 넘어가서 데이터 접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멀티클라우드 구축을 권고를 드립니다. 이미 많은 CIO분들이 지금 들으시면서 그거 우리 이미 했는데, 이미 하고 있고 잘하고 있는데 말씀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수년 전부터 저희들이 앞다퉈서 멀티클라우드를 검토를 하신 거죠. 멀티클라우드를 구축하시면 온프림이든 퍼블릭이든 다양한 특장점을 다 수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리스크도 분산하기 때문에 어떤 장애가 나더라도 서비스 임팩트를 가장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관점은 제가 데이터 활용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기존의 어떤 아키텍처를 설계를 할 때 인프라부터 설계를 해서 어플리케이션까지 올라가는 단계로 이렇게 설계를 했다면 이제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주체가 무엇인가요? 바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에서 관점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어플리케이션과 이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할 수 있는 데이터,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바라봐야 될 것이고요. 이게 바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 클라우드 네이티브 세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기업들은 이런 멀티 클라우드와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검토할 때 보다 작고 빠르고 정확하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점점 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로 간다고 하면은 가장 기술의 핵심이 컨테이너와 쿠버네티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이 컨테이너와 쿠버네티스는 주변의 환경에 제약 없이 정해진 어플리케이션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기술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좋게 말씀드렸는데 정말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를 쿠버네티스에 자유롭게 올릴 수가 있을까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이렇게 좋은 말씀을 드렸지만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가장 좋다고 말씀드린 컨테이너와 쿠버네티스를 도입할 때 어려움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 미션 크리티컬 업무를 위한 백업, DR, 그리고 안정적인 성능, 이런 부분들이 가장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려운 도전 과제로 나타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물론 많은 기업들이 이런 많은 전문가들을 배치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겠지만, 근데 퓨어스토리지는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퓨어스토리지가 최근 포트웍스라는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포트웍스는 한마디로 쿠버네티스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요. 쿠버네티스가 나타나면서 동시에 이제 스테이트풀하게 클라우드 네이티브하게 다이렉트로 스토리지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인지를 해서 나온 솔루션이고요. 가장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쿠버네티스 환경에 가장 최적화된 서비스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포트웍스를 통해서 저희가 보다 손쉽게 백업, DR, 마이그레이션, 어떤 데이터 이동 이런 것들을 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백업 같은 부분은 데이터만 백업하는 게 아니라 컨테이너 객체 그리고 그 환경 변수까지도 하나로 말아서 백업하기 때문에요. 어떤 장소든 손쉽게 바로 복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포트웍스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어떠한 클라우드, 애니 인프라, 애니 컨테이너 환경, 이런 환경에 대한 종속성 없이, 제약 없이
자유로운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퓨어 스토리지는 저희가 기존에 잘해왔던 인프라 외에도 이렇게 현대화된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그거에 대한 데이터 보호, 그리고 데이터 통합되면서 오케스트레이션과 자동화가 굉장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케스트레이션까지 모두 다 현대화된 서비스로 제공을 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기존에 쓰시던 어플리케이션과 새로운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 모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뭐 많은 장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참석하신 CIO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체적인 좀 도입 사례를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사례가 몇 가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딱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로블록스 사례입니다. 로블록스는 전 세계 7천만 유저를 갖고 있는 메타버스 게이밍 플랫폼입니다. 7천만 유저다 보니까 워낙 많은 트래픽이 시시각각 변화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쿠버네티스를 도입하셨고, 저희 포트웍스를 도입하심으로써 1시간 이내에 어떤 장애가 나더라도 완전한 서비스 복구 그리고 재배포를 이룰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T-모바일 사례입니다. T-모바일에서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6개월 정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좀 더 빠르게 가기 위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를 변경하면서 이 부분이 몇 시간으로 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우디 사례입니다. 아우디는 AWS의 스토리지 서비스를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업체 중에 하나인데요. 퓨어 스토리지 포트웍스를 같이 사용하면서 보다 세밀한 온디맨드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었고요. 그 결과 스토리지 비용을 60%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미 뭐 많은 도입 사례를 확보하고 계신데요. 근데 구체적으로 좀 우리나라에서 좀 가장 가능성이 있는 분야, 뭐 퓨어 스토리가 좀 잘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분야는 좀 어떤 분야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퓨어 스토리지 코리아에서 포트웍스의 메시지를 전파하기 시작한 지 이제 한 1년 정도 됐는데요. 벌써 많은 분야에서 요청이 들어옵니다. 제조, 금융, 그리고 게이밍, 소셜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실제 POC 요청이 있고 실제 POC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POC의 내용을 보면은 정말 스테이트풀하게 클라우드 네이티브하게 그냥 인터페이스만 제공하는 스토리지 서비스가 아니라 쿠버네티스의 네이티브한 스토리지 서비스, 그거에 대한 성능과 가용성 검증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엔 말씀드렸던 어려웠던 백업과 DR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많이 요청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이런 현대화된 통합 데이터 서비스 아키텍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빠져있죠. 그게 바로 돈입니다.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거를 구축하려고 노력을 하실 때 사실은 CI분들이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이걸 크게 투자하는 게 과연 맞냐. 그렇기 때문에 작게 시작해가지고 맞으면 확장해가는 자유로운 확장을 할 수 있는 구독형 서비스에 대한 요건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뭐 구독형 서비스라고 하면 뭐 많이 익숙하진 않은데 사실 구독형 서비스는 기존에 퓨어 스토리에서 제공하시던 그런 서비스하고 어떤 차이가 있고, 그리고 또 기존에 이제 기업들은 구독형 서비스를 왜 도입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퓨어 스토리지도 벌써 2세대에 걸쳐서 이제 구독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실제 작년 Q4만 하더라도 구독형 서비스의 이 레비뉴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퓨어 스토리지의 구독형 서비스는 몇 가지 장점이 있는데 딱 3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경제적인 장점입니다. 퓨어 스토리지는 단순한 리스가 아닙니다. 타 벤더처럼 이제 3년에서 5년의 긴 기간으로 계약 기간을 가지면 아무래도 처음 도입하실 때 비용적인 부담을 느끼실 거예요. 퓨어 스토리지는 최소 1년부터 시작해서 첫날부터 바로 온디맨드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이 필요한 용량을 어느 정도 처음부터 게싱을 하실 수가 있다면 더 큰 할인폭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로는 저희는 항상 에버그린이라는 아키텍처를 모든 제품에 갖고 있습니다. 에버그린은 무중단으로 고객이 요구사항이 있을 때 무중단으로 성능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퓨어 스토리지만의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키텍처가 다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작게 시작할 때 용량과 성능도 작게 시작할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성능까지도 자유롭게 확장할 수 있는 그런 현대적인 경험을 저희가 제공드릴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정책 기반의 SLA를 항상 준수하기 때문에
클라우드 경험을 최적화된 클라우드 경험을 고객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구독형 서비스를 통해서 많은 기업에서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장님 처음에 이제 서두에서 말씀하실 때 ESG 경영에서도 말씀해 주셨었거든요. 사실 저희 IDC에서도 이제 뭐 친환경이나 윤리적인 경영 참여에 대해서 기업들에게 많은 독려를 하고 있는데 퓨어스토리지는 ESG에서 어떤 메시지를 좀 전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먼저 저희는 이제 테크놀로지 컴퍼니잖아요. 기술 회사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품이나 저희의 역량으로 일단 고객의 ESG에 도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최근 2021년 퓨어스토리지 ESG 리포트가 공시가 됐는데 웹사이트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저희 기술로, 저희 제품으로 타사 대비해서 탄소 절감이 80% 이상. 그러니까 압도적인 결과죠, 그거는.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제 우리가 장기적인 경영 목표로 갖고 있는 부분은 2030년까지 직원 1인당 지금으로부터 탄소 절감 50% 이상 효과. 그 다음에 2040년까지 넷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탄소 절감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뭐 자신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훨씬 전력 소비가 적고, 그 다음에 상명 공간 적게 차지하고, 이러한 부분으로 CIO 분들이 기업의 ESG 경영 전략이나 아니면 실행 항목에 저희가 뭐 일조하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처음부터 지금 많은 컨텐츠를 말씀해 주셔서 두 분께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참석하신 CIO 분들에게 경쟁 우위 선점을 위한 마지막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제가 화두로 네 꼭지를 얘기했는데 그 연장선상일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효과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루어야 되는데 이게 뭐 일종의 여정이죠. 그 중요한 부분의 요체는 유연하고 통합적인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뭐 전통적인 애플리케이션도 있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도 있고 막 혼재되어 있는 상황, 멀티 클라우드도 써야 되고 온프레미스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써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유연하고 강력한 통합적인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이 뭐냐,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게 특정 밴드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의사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게 뭐냐. 이런 걸 한번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 보안. 무중단으로 기업 경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빨리 복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보호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 또 이 전체 운영이 아까 이제 구독형은 좀 유연성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운영 측면에서도 지능화하고 자동화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은 가성비를 최대한 끌어올려야죠. 마지막으로 ESG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과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여전히 이제 네 가지로 제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도 CIO 분들의 전략을 수립하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IDC 보고서에서도요, 2022년 전 세계 스토리지 용량이 1제타바이트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2026년에 전 세계 스토리지 용량이 2.5제타바이트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연평균 성장률이 무려 2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데이터 관리 역량이 기업의 미래를 결정지을 것입니다. IDC CIO 서비스에 참석하신 CIO 분들께서 금일 세션을 통해 경쟁 우위 선점을 위한 참석자분들의 현명한 선택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퓨어스토리지 유재정 사장님과 김영석 이사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